제가 오프닝 멘트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문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화면이 보이시죠, 여러분? 네. 네, 10월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워크숍이고요.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팀원들의 형태. 팀원들은 이렇게 5가지 부류로 나눈대요. 그래서 위로 에이리어형이 있고요, 모범형이 있고, 수능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실용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마차의 DISC를 나누듯이 이렇게 팀원들도 팀 구성원들도 이렇게 5가지 부류로 학자들이 한번 나눠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리어형, 모범형 위로 올라갈수록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한답니다. 그런데 조금 밑에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의존적, 수용적 사고를 한다는데요. 이 5가지의 패턴의 팀원 중에 다 우리 모두는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형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예, 첫 번째는 수능형이에요. 말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분들은 조직의 목적에 상당히 충실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칙을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고요. 또한 자신의 행동을 조직의 기준에 잘 녹아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죠. 동료와의 협업도 상당히 잘합니다. 이런 파트너라고 할게요. 이런 팀원이 있으면 리더는 어떻겠어요? 상당히 좋겠죠. 리더가 끄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형이에요? 수능형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 너무 좋은데 이들의 단점은 뭐냐면 주도적인 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충직하고 헌신적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다른 팀원들과도 막 융합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협업도 잘하지만 주도적인 게 부족해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 있죠. 변화무쌍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거기에 능동적으로 맞게 대처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형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좋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답답한,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능형은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형인 거죠. 예,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나는 어느 속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수동형은 수능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에너지나 열정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안주해요. 그래서 리더의 지시에만 의존해요. 그냥 별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에너지나 열정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그냥 기대에만 부응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리더의 눈치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예스맨이에요. 그냥 거절이 없어요. 네, 네. 이래서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이 2가지의 형에 한 조금 많이 속해 있기도 한데요. 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2가지 부류의 이렇게 수동형과 수능형, 이런 형은 왜 생길까요? 원래 자기 성격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자기 성격인 것도 있지만 이런 리더가 나타나는 형태는 특히 조금 너무 센 리더, 너무 강력한 리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좀 나타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은 개인의 성격과 역량도 있지만 그 리더와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고 습관화되는 형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가 너무 지나치게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팀이 너무 지나치게 유명하거나 뭐 조금 영향력이 있거나 막 이렇게 될 때 그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는 건 좋지만 그 집단에서 내 존재감이 너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응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니까 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집단에서 이득을 얻고 싶은 욕구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동형이나 수능형이 예스맨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좀 잘못하면 집단에게 리더에게나 그 팀에서 약간 눈치밥, 따돌림 이런 걸 당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부터는 순응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팀에게 너무 의존적이거나 리더에 너무 의존적이 돼서 겉으로 볼 땐 상당히 예스맨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형이지만 리더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의거자나 능동적이거나 유연하게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조금 좀 분발이 필요한 형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실용형이 있어요. 실용형. 실용형은 뭐냐면 현실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파악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써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적당히 자기주도형이에요. 적당히 현실론자니까. 그래서 상황 적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할 때와 위험하지 않을 때를 감지를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들의 성향은, 이들의 행동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이득이 될 때만 엄청나게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해요. 그리고 눈치를 적당히 보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적당히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실용적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세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럼 상당히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단점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있는데 너무 상황 파악 능력이 빠르니까 창조적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이득이 될 때만 움직이는 형인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조금 어떤 풍파를 겪으셨냐면요. 불안정한 시대, 이 조직에 있었다거나 자꾸 자기가 구조조정을 많이 당한 거예요. 이런 경험치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도 주도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는 거를 터득해서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리더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참 좋기는 하지만 뭔가 팀으로 활동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3가지 형을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에일리언 형이에요. 자, 에일리언 아시죠? 예, 이런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또 독립성도 추천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도 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일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높은 집중도와 몰입도를 가져요. 그래서 아주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최고야, 이런 형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조금 부족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기의 능력을 자기 팀, 자기 조직 공동체를 위해서 녹아내려서 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툰 거죠. 그래서 눈에 띄게 똑똑은 하지만 뭔가 그 팀원하고 겉도는 거죠. 계속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문제를 몰라요. 자기가 외톨인지를 몰라요. 왜요? 난 너무 똑똑하거든요. 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함을 알기 때문에 뭐 외톨이가 돼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라고 이런 거를 좀 즐기는 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눈에 띄게 똑똑해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리더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타입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조금 본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지 못하면 이런 에일리어형 이런 분들은 이제 리더를 무시하죠.
그리고 리더를 무시하고 리더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리더와 그때부터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또 이런 그 리더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럼 이런 리더들은 이런 에일리어형을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기술만 있다 그러면 이런 에일리어형들은 상당히 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에일리어형, 어벤져스형, 만능형 이런 형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모범형이에요. 모범나반. 모범생은 범생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모범생은 업무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행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노력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반면 또 팀의 중요성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팀에 뭔가가 조금 불안한 조짐이 있다 그러면 그 팀을 융합하려고 노력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유능하니까 리더가 혹시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에일리형하고 모범형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리더의 잘못에도 과감한 조언을 하고요. 수정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에일리형하고 좀 다른 건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리더와도 관계식을 상당히 잘 갖는 형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리더를 리더답게 만드는 파트너가 모범형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조금 이게 마음으로 리드하라는 책에서 제가 좀 캡처를 해서 정리를 한 형인데요. 우리는 파트너인 동시에 리더인 동시에 또 이런 팀원이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더들은 어떤 형을 원하겠어요? 순응형, 수동형, 또 실용형, 에일리어형, 모범형 중에서 당연히 모범형이 있는 팀원들이 리더는 원하겠죠. 그러면 모범형들은 일명 어떤 형들이냐면 무엇을 갖고 있냐면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팀원이래요. 자, 팔로우십은 뭐냐면 자기 직책과 상관없이 건전한 비판과 주인의식을 가져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힘을 팔로우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능력은 그러니까 직책과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말단이든지 대리든지 과장이든지 어떤 이치엔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죠.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그래서 그냥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을 가져서 이 팀에 내가 주인이야. 이 팀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힘을 가진 것을 팔로우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4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요. 자신의 미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기꺼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책임지는 형,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기꺼이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장이나 자기의 리더가 자기의 성장이나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팀이 리더가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아예 그냥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를 갖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리더를 상당히 지지하고요. 리더의 부족한 몸이 부족하면 보이면 언제든지 나서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리더를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든 자기를 여러분 왜 변화를 왜 두려워합니까? 변화에는 나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이 두려워하거든요. 마음의 힘듦이 나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과감한 포기를 할 줄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조직이 성장을 멈춘다거나 나의 리더가 이런 그 고리타분하다거나 이런 팀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떠나는, 아니면 반면에 또 과감하게 내 자리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런 4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어떤 형이 돼야 되고 어떠한 팔로우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5가지의 형 중에 당연히 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모범형이 돼야 되겠죠.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모범형이 돼야 되는데 모범형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토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리더들 역시도 여러분도 내 파트너가 이렇게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모범형의 팀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내 팀원이 이렇게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런 팔로우십이 강한 모범형들이 일하고 싶은 리더의 자질이 있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모범형 파트너가 요구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면요.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리더겠죠. 당연히. 내가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형 리더를 원한답니다. 이 신뢰에는요, 뭐 일관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리더가 되시면 모범형 파트너를 차지하실 수 있고요. 둘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셔야 이런 팀원들과 일할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는 이런 리더, 이런 팀원들이 안정적인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리더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번째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맞출 수도 있고 리더를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고 리더를 빛나게 해줄 수 있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리더가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번째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줄 아는 리더랑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목표만이 아니라 팀원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비전 제시를 해서 따라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를 이런 에일리어형 아니죠. 모범형 파트너가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파트너가 요구하는 리더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 팀장님들에게 하고 싶은 오늘의 강의를 이제 하고 뒤에 살짝 보기도 할 건데요. 그럼 이렇게 5가지의 형 중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 나는 어떤 형이고 그러면 내 리더는 어떻게 되는지 이 강의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리더가 돼야지 그 임페리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가 요구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요. 또 리더가 믿을 수 있을 만한 파트너가 돼야 이런 2가지 삼합이 맞아야 우리는 시너지라는 것을 내서 우리가 목표하는 임페리얼에 갈 수 있고요. 임페리얼에 가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국장 워크숍에서 한번 이야기한 나눠본 내용을 살짝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블레이크와 머튼이라는 사람이 리더의 유형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었어요. 자, 리더의 유형, 아까는 뭐냐면 팀원의 유형이에요. 팀원들의 유형은 모범형, 에일리어형, 뭐 수능형, 수동형, 실용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리더의 유형입니다. 하나는 리더가 사람 중심인 사람도 있고요. 일 중심인 사람도 있잖아요. 자, 컨트리 클럽형도 있고요. 팀 매니저먼트형, 대세부흥형, 무기력형, 견제군주형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그 사람 중심, 일 중심이 좀 낮아지고 또 이쪽으로 올수록 뭔가 일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군주형 어때요? 전제군주형은 말 그대로 그냥 내 손아귀에서 다 이 사람들을 놀아놔야 돼요. 아까 이런 전제군주형의 밑에서 파트너들이 수능형과 수동형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컨트리 클럽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화목한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막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살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컨트리 클럽형의 리더 밑에 있으면 이런 에일리어형이나 모범 답안인 사람들은 미쳐버리겠죠. 이들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뭔가 일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력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수동형의 파트너처럼 어떤 형이냐면 그냥 일이 생기면 피해버려요. 내 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모래 속에 머리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물이 뭐가 있냐면 타조가 있어요. 타조는 뭔가 위험이 있으면 그냥 머리만 모래 속에 쳐박는데요. 나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무기력형,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이런 무기력형의 리더형도 있답니다. 이런 리더가 있으면 팀원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이런 팀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파트너들은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리더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때려치고 딴 데로 갈 것이냐. 이런 팀원들이 갈등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모습이면 빨리 수정하셔야 이런 팀원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세부흥형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분의 눈이 막 굴러가죠. 이런 분들은 대세부흥형,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리더가 정확하게 뭔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이런 걸 결정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정말 똑똑한 리더들은 이런 곳에 이런 리더와 일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일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팀 매니지먼트형은 막 변화무쌍하죠. 자기를 볼 줄 알고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팀원들을 성진시킬 수 있고요. 일의 능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매니지먼트형의 능력자인 리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팀원의 성향과 팀 매니저, 리더의 형을 봤는데요. 어때요? 조금 이렇게 5가지 부류로 나누는 게 거의 비슷하죠. 예, 그냥 대체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파트너로 있을 때부터 모범형으로 계속 훈련을 받고 이렇게 밟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유능한 팀원이 돼서 점점점 시너지를 나서 내 팀을 잘 폭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안주해 있고 어쩌다가 라인이 나가거나 어쩌다가 팀원이 생겨서 스폰서의 능력으로 이제 내 라인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찍새를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아놨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어느 사람은 어느 곳까지 왔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한번 리더의 영향력 한번 볼게요. 저는 이 표를 보고 상당히 나는 어떻지? 공책 리더인데 이게 직위, 오른쪽은 지위고요. 밑에는 파워예요. 파워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세겠죠. 한번 4군데를 보세요. 공식 리더인데요.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애터미를 한번 보면요. 본부장이야, 국장이야, 팀장이야. 근데 그 팀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리더 불행하겠죠. 그리고 밑에는 직급도 없고 뭣도 없고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 비공식적인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부장도 뭣도 아니고 직책도 없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팀 매니저 같은 리더는 본부장은 본부장에 맞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장은 국장에 맞는 역할을 하고 팀장은 팀장에 맞는 역할을 하다 보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이런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따라오는 거 맞겠죠. 그래서 팀장 워크숍은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넘어서서 리더, 판매사 4명을 거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팀의 장이 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예, 공식 리더인데 내가 말은 팀장이고 국장이고 본부장인데 영향력 하나도 없고요. 파트너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요. 그러면 파트너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리더, 파트너, 팀원 이런 형들이 단순히 그냥 자기의 역량, 저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어요가 아니라, 리더와 팀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확률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팀장은 팀장답게, 국장은 국장답게, 본부장은 본부장답게 역량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요. 이게 팀에 착착착착 굴러서 착착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일은 승승장구 그대로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할 거고요. 여러분 이런 오늘의 강의를 듣고 팀장과 국장, 팀장의 역할, 국장의 역할을 잘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는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 모인 팀들하고 토론하고 잘 융화돼서 한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따가 1시 50분에 다시 줌으로 모여주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문계순 김동희 본부장님과 본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본부장 역할을 잘하고 있나? 본부장은 본부장답게 행동하고 있나? 예, 이렇게 저희들도 한번 셋이 고민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앞에 정말 공식적인 본부장으로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토론 아닌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